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남의 개인정보로 만든 카드로 물 쓰듯 돈 쓰고 다니던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무심코 피싱 사기 문자에 손가락 한 번 잘못된 피해자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의 잘못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했던 30대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7년의 고된 소송에 대한 배상금은 387만 원이었습니다. 산업계도 탄소 중립 실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에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유기농의 재발견,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오늘 개막합니다. 미리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휴대폰을 해킹해 1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악성 앱을 깔아 빼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명품들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50대 가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남성이 서울의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깨에 쇼핑백 여러 개를 맨 채로 한 번에 1,200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억대의 수입차를 몰고 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돈이 1억 원입니다. 일부는 현금 대출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앱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흥청망청 사용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물 쓰듯 돈을 쓴 겁니다. 악성 코드가 링크된 미끼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걸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승인 통보도 막아 피해자는 황당한 결제 청구를 받기 전까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50대 피해자는 이달 초 가족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카드 발급부터 그 대출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드 사용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도 차량 안에 있던 수천만 원 어치의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해 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구매한 명품을 조직에 상납했다는 남성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의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2년 전 저희 MBC는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검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한 가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검찰 잘못이 맞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는데 7년의 고된 소송 끝에 받은 배상금은 고작 387만 원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최양남 씨의 아들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부인하던 최 씨 아들에게 정액이 발견됐다는 성폭력 진료 기록 등을 들이밀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 기록, 여성체액을 정액으로 착각한 수련이의 오진이었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에서도 최 씨 아들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피고인 측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혐의 입증에 불리한 이 유전자 감정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최 씨 가족은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려며 낸 세 차례의 진정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택했습니다.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줄 알았지만 한을 풀고 싶어서 또 사과를 받고 싶어서 다시 시작된 검찰과의 소송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지 않은 유전자 감정서가 자백이나 부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 씨 가족 사건은 결국 발생 7년 만에 국가배상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보낸 배상금은 지연이자 87만 원을 포함해 38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액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00을 받든 3천을 받든 3억을 받든 우리가 잘못이 없었고 검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으로 기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밝혀지고도 무려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틴 법무부와 검찰. 과거 해당 사건의 진정을 맡아 검사 징계를 요구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잘못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인정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게 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3세판 끝까지 가보자 내지는 내가 있을 동안은 폭탄 돌리기로 버텨보겠다라는 작태를 검찰이 이제는 좀 멈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다시 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2022년 이제 확정됐다는 게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의 소송을 모두 이겨 아들을 지켜낸 최향남 씨는 이제라도 검찰이 387만 원의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약한 엄마예요. 그렇지만 검사를 상대로 6번이나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용기 잃지 말고 저희처럼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잘 검토해 검찰의 객관 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보훈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보훈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쯤 군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보훈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심적 부담감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게 내린 신분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에 불복해 옥천군청 공무원 부부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은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낸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제사를 위해 친척들과 모였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열리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오늘 개막합니다. 앞서 건강한 먹거리에서 나아가 기후재난 대응책으로 떠오른 유기농 산업의 가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개막할 엑스포의 이모저모를 이지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논.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끼 오리들이 논바닥을 거닙니다. 쏘다니며 해충과 벌레를 먹어 없애주고 배설물은 자연 비료로 쓰입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우렁이도 마찬가지. 풀을 좋아하는 우렁이는 잡초를 먹어치우며 벼농사를 돕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기농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환경 농법만이 유기농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7년 만에 열리는 엑스포에서는 이런 유기농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합니다. 비료부터 화장품, 의류, 관광에 이르기까지 먹거리를 넘어 다양하게 뻗어나간 유기농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 등 환경적 의미까지 유기농의 가치 재발견을 공유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특히 국내외 유기농 관련 기업 400여 곳이 참여한 산업관에서는 보다 밀접하게 유기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제품, 유기농 제품, 그리고 환경친화 제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까지 건강을 생각을 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펼쳐진 엑스포장은 79만 제곱미터. 전 세계 66개국이 참여하고 12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행사에 걸맞게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유색벼와 옥수수 등 유기 농작물로 야외 정원을 꾸미고 마당놀이와 버스킹 공연, 동물농장과 친환경 체험 행사장도 마련됐습니다. 그 행사 중에는 약 140차례가 넘는 공연이 매일매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히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늘막과 쉼터도 많이 마련해놨고요.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자는 목표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노력은 이미 지역 산업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고집적 회로 필름을 제조하는 청주 오창의 한 기업. 에너지원으로 쓸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10억 원을 투자해 초전옥스 보일러를 새로 들였습니다. 화염의 온도를 낮추고 배기가스를 재사용해 30에서 40ppm 배출되던 질소 산화물을 약 8ppm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비록 투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제조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기업들이 충북도청에 모인 건 바로 기후 위기 때문.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감축 목표를 정해 2년간 648억 원을 들여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 해외 기업들 간의 미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ESG 경영을 포함한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그 이슈가 아니고 저희도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협약식에 참석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핵심 도정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탄소 중립의 중심이라며 기업명을 딴 정원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10,000평 달라면 10,000평 주고 10만 평 달라면 10만 평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다가 여러분 회사의 이름을 붙인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기후 위기 시대 더 늦춰서는 안 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일정을 확 앞당겼습니다. 이에 맞춰 충청북도도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내년 3월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는 국도비와 시군비까지 120억으로 굴뚝 자동 측정기기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청정 연료 전환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이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협약에 참여한 도내 기업은 지난해 21곳에 이어 올해 14곳. 충청북도는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장들까지 해마다 10곳 이상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 의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을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시키려면 불변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은 특히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도 청주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18%로 전주의 마이너스 0.16%보다 낙폭이 커졌고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1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매매 가격은 0.20% 하락, 전세 가격은 0.21% 하락한 가운데 충북은 매매 0.12%, 전세 0.11%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오늘 막을 열 제64회 충북예술제가 3년 만에 대면축제로 돌아옵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예총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해 각계각층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도내 전역에서 선보입니다.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하는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는 충북예술제에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는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몸짓. 마음 가는 대로 유유자적 흐르는 유연함 속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쾌락을 표현한 작품, 충북무용협회가 주최한 전국 유일의 대학생 무용경연대회인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올해 대상작입니다.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신인 수상자들과 지역 출신 과거 수상자들이 한자리에서 올드앤뉴 댄스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관객과도 함께 즉흥춤을 출 예정입니다. 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워크숍을 좀 열기로 했어요. 관객들과 어떤 그 몸의 에너지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이리떼라고는 없어요. 그저 흰구름 뿐이죠. 하지만 막루이의 파수꾼님은 이리떼다라고 외쳤어요. 3번이나요.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를 이용해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질서를 세운다는 이강백 작가의 풍자극 파수꾼. 도내 극단 청해가 관객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몰입감 있게 전합니다. 통제된 삶, 그리고 감시되는 삶들, 그리고 그 감시하는 사람, 이런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한 한 인간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 기획을 했고요. 충북미술협회는 한국화, 문인화 분야에서 박승무, 김기창 선생 등 작고한 충북 출신 대가 12명의 작품 28점을 기획했습니다. 명작을 남긴 대가들이지만 이들을 재발견하고 미술사를 정립하는 일이 부족했고 시급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미술의 흐름이 그런 것도 살펴볼 겸 또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 돌아가신 작가분들의 그 예술혼도 저희들이 살펴볼 겸 해서 이번 충북예술제에서는 이외에도 충북세계가족영화제, 충북음악협회 테마 콘서트, 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폐막기획 공연까지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20여 개 예술 행사를 선보입니다. 1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계 그 공연과 전시들이 일어남으로써 충청북도 전역에서 예술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놨고요.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사전 경기로 열린 전국체전 펜싱 첫날 충북도청 최송우가 여자 일반부 플러레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에서 최송우는 부산광역시청 한아름을 15대 13으로 이기고 전국체전 플러레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충북 최고 김정범도 남자 고등부 앳배 개인전에서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간제 교사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기간제 교사의 채용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총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형법과 처벌 여부를 떠나 교사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채용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대한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충북 모든 대규모 판매시설이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받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1급 이상 소방시설물 20곳을 선정해 다음 달 21일까지 비상구나 소방시설 관리, 자체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CCTV와 방제실 서버 등을 확보해 화재 원인과 함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LH의 임대아파트를 성면 불법 철거를 연속 고발한 MBC 충북 조미애 김경호 기자가 충북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조미애 김경호 기자는 LH가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성면 자재가 불법 철거된 사실을 연속 고발해 LH와 환경부가 건강 영향조사에 나서는 등 관계 당국의 후속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성면 안전관리 체계에서 노후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이 빠져 있는 등의 제도적인 허점도 지적해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비 5천여만 원을 횡령해 이사회 경비 등으로 부당 사용에 기소된 충청대 오경락 총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돼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임종률 부장판사는 오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 총장과 유선규 전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고 원심 판결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총장직위를 잃게 됩니다. 시멘트 공장들이 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 단양군이 세금 부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문군 단양군수는 최근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폐기물 반입세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년 동안 단양 지역 3개 시멘트 회사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량이 1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반입세가 신설되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